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파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약간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듯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다는 평가가 국내 증시에도 조금 반영이 되면서 우리 증시 파란불 켜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전환되면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거래 연속으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세 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고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시장 좀 짚어보면서 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꼼꼼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핫했던 종목들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강했던 테마, 8월 MSCI 편입 종목이 과연 무엇일까였습니다. 저희가 3,000당 제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있고 8월 MSCI 편입 모멘텀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의견일지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3,000당 제약은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30만 원 갈 것 같아서 네. 뭐 3,000당 제약이다, 30만 당 제약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30만 원을 정말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비만 치료제라는 트렌드에 올라타도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한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향후에는 분명히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제약사들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뭐 개발을 하는 이런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죠. 특히 이제 3,000당 제약 같은 경우가 장중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일본 한 제약사랑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부분들이 있어서 독점권 이제 가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간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 R&D에 대한 부분들, 뭐 정부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상승 동력을 더욱더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천당 제약이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좋아지는 효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지는 숫자는 지금 찍히고 있는 모습들은 없지만 지금 삼천당 제약이 결국에는 적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 특히 이제 R&D 쪽에서 투자를 지금 매년마다 거의 한 100억 이상씩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삼천당 제약이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기업 측면에서도 이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원동력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MSCI 이제 지수 편입 부분들도 결국 이제 단기간에 좀 상승 모멘텀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다만 MSCI 편입 이후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것도 일단 염두는 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수급적인 면만 봐도 기간 뭐 연기금 생각보다 좀 많은 물량들이 지금 던진 상황이거든요. 기간 같은 경우도 한 1조 7천억 원 넘게 연기금 한 1조 정도가 지금 매도세가 나왔고 그 물량을 온전히 거의 외국인이 전부 다 받아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공격적인 매수세가 지금 연 이틀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강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장중 고가 경시는 당분간은 조금은 더 해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간이 지금 담긴 물량 대비해서 오늘은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기간도 다시금 물량을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들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부분들이 있어서는 계속 좀 기대감이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산업군이 결국에는 단기간에 성장하고 끝나는 산업군이 아니라 앞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 특히 위고비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결국엔 폭발적인 수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해줄 거고 그럼 이제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결국 더욱더 주가가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이 보유자분들 영역 구간이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일단 이제 장중 눌림이 오늘 좀 나와주면서 지금은 시간 내에서도 일단 또 약상승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만약에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3,000당 제약을 잡는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눌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 매수 관점이 유효한데 지금 일단은 보유자분들 아래쪽에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로 비중 조금씩 축소를 하면서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좀 챙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8월 MSCI에 편입되려면 아직 한 30% 정도 상승을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김태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LS 그룹주도 좀 주목을 받았었고 삼양식품도 뭐 편입 후보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본부장님은 앞으로 좀 상승 여력, MSCI를 본다면 남아있는 종목 어떤 거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 로템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일단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삼천당 제약도 지금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기대감이라는 것을 좀 제외하고 네. 현재 본업의 수출 데이터라든지 숫자를 놓고 좀 평가를 했을 때는 저는 LS 일렉트릭과 현대 로템이 지금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삼천당 제약도 향후에 경부형에 대한 텀쉿 그로 인해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명확한 이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수출 데이터가 찍히는 혹은 수주 잔고가 지금 쌓여 있는 쪽을 저는 보시는 게 조금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 좋고 이들이 좋다라기보단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은 수주 잔고와 숫자가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로템을 네네.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대 로템이 조금은 속상한 게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방산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좋지만 철도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철도에서 좋은 이야기가 아무리 나와도 주가가 많이 못 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 상반기에 보면 철도 쪽에서도 해외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방산과 철도의 이 콜라보로 인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후보군들을 좀 골라보신다라고 하면 제일 안정적인 것은 현대로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탄력적인 것은 LS 일렉트릭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저는 종목을 조금은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5월에 HD 현대일렉트릭 편입된 이후에도 또 주가 상승 맞아요. 더 했잖아요. 네. LX 일렉트릭의 주가 상승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주제도 보도록 할게요. ESS가 오늘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냈습니다. 뭐 지난주에 삼성 SDI발 이슈가 있었죠. 미국 기업과 1조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오늘 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해도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한중 NCS가 상한가였는데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ESS 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내일장 접근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볼게요. ESS도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뭐 한중 NCS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뒤에서 따라가던 뭐 YM텍, 삼진 L&D 이런 종목들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거든요. 이렇게 오늘 하루만 봐도 변동성이 좀 큰 섹터여가지고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결국 이제 주요국에서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ESS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국내 쪽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을 해나가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시장은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기술적으로 레퍼런스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도 R&D 투자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세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전기차 쪽이라든지 향후에 계속해서 이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ESS는 결국 필요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가는 현재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큰 상승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한중 NCS 같은 경우 오늘 좀 상한가 달성하고 또 소폭 빠지긴 했는데 오늘 거래대금들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거래대금들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내일 시가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눌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다만 반대로 이 수급적인 섹터의 어떻게 보면 수요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바톤 저는 SK 이터너스가 좀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SK 이터너스 같은 경우가 충분히 고점을 찍고 기간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대금들이 바닥권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들어와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SK 이터너스 쪽에 투자 수요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진 L&D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아직은 회복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추세가 여전히 좀 꺾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추세가 꺾여 있는 ESS 관련주들은 아직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SK 이터너스처럼 확실하게 추세를 좀 바꿔주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투자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ESS에 공을 쏘아 올린 건 바로 테슬라였잖아요. 맞아요. 테슬라 어제도 3% 넘게 상승했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또 ESS 테마의 상승을 계속 견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그들이 간다고 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가는 게 아니라서 예전처럼 테슬라에 저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테슬라가 현재 구간에서 조금은 더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못 움직인 종목군들까지 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것을 좀 별개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필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지역은 남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전기가 많이 필요한 쪽은 반도체 공장에 있는 기흥이라든지 용인 이쪽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결국 어딘가에 모아서 위쪽으로 지금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도 그러니까 1+1 원격으로 신재생과 함께 같이 커져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업별로 약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이 조금 결합되어 있는 특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이터닉스라든지 혹은 이렌텍 그리고 서진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은 일반적인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안에서의 순환매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한중 NCS가 지금 대장인데 대장이 꺾인다 그래서 섹터 전체가 좀 무너진다라기보단 여기서 나온 자금이 다른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로 저는 움직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서 또 출발을 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SDI 기준으로 본다면 한중 SH가 맞을 것 같고요. LG 쪽을 보신다면 의외로 시가총액이 조금은 작은데 이렌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추세가 아직까지 좀 꺾여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테마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간 우리가 좀 시선을 둘 만한 종목 탑픽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SK 이터닉스를 좀 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SK 이터닉스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좋아진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또 근거를 수주 잔고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총이 약 6,500억인데 지금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지금 6,000억에 거의 육박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이제 신규로 수주 잔고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 또한 한 번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 또 정부에서 원전 6개 규모의 이제 태양광 관련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냐면 SDN, 금양 그린파워, SK 이터닉스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고 지금 시장은요. 적은 거래대금을 가지고 조금 더 탄력성 있는 종목군들을 좀 픽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만약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고점 돌파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중 NCS가 더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어떤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 이터닉스를 좀 선호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의 거래량과 종가 마감 흐름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SK 이터닉스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본부장님께서 지난주에도 SK 이터닉스를 탑픽으로 들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미 또 오늘 시세가 낮고 근데 그때는 목표 주가를 27,000원 정도 말씀해 네. 주셨었는데 뭐 그대로 좀 들고 갈까요? 이렇게 시세가 난 김에 네. 목표가를 좀 올려보죠. 예. 저는 3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주에 김태성 본부장님 방송 보신 분들은 네. 또 오늘 수익 굉장히 많이 나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목표 주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 탑픽도 들어봐야겠죠. 본부장님 내일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좀 수급이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전선 쪽 같은 경우 좀 살펴볼 필요성이 다시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이제 대한전선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다시 전선 쪽이 또 움직이고 있고 오늘 또 KBI 메탈이 또 강하게 수급을 또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들이 일단 지금 구리 가격이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이 들어와준다는 것은 대부분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전부 다 다지고 다시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추세도 돌파가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반등 기조가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선 쪽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뭐 LS도 마찬가지고 대한전선 이 두 가지가 이 두 종목이 일단은 저는 가장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현지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현지화 전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뭐 아프리카라든지 미주 쪽에서도 계속해서 인프라를 공략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특히 또 반대로 보게 되면은 전선 쪽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해상풍력 발전단지까지도 새로 지금 건설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해상풍력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얻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지금도 뭐 서방 국가에서 뭐 해상 터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국내 쪽에 러브크루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신재생 쪽이 어느 정도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대한전선의 투자 수요도 일단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수급적인 면만 놓고 봐도 기관이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도 일단은 지금 3일간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투신도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수급만 딱 놓고 보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투 물량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투신 물량이 같이 들어와주면서 오늘 투신도 2천억 원 넘게 좀 들어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반등을 보고 일단 들어와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기간 조정도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에 대한 매물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7,000원대가 좀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17,000원 돌파가 시원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차 저는 좀 신고가 라인까지 한 번 더 돌파 흐름들도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수익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전선은 17,000원 정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곳을 돌파한다면은 신고가도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창구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